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임신 문제로 무시 및 몸싸움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 0.240%, 음주 명정 상태 및 순간적 공황 상태로 투신하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라 78468, 2017 가단 5208-150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하금심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4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2년 뒤 모 아파트에서 투신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즉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첫 번째 쟁점,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 1. 이 사건 확인서의 문헌 등에 의하면 수익자인 원고가 아닌 피보험자인 망인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이는 과연 형식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의문스럽고 2.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는 일반 거래 경험칙상 이 사건 사고도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하므로 원고 A에게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이른바 손해사정 보고서 또는 통지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A는 작성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거나 또는 향후 과실로 추락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설명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이 사건 확인서에 나타난 원고 A의 보험금 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 내지 부재소 합의에 동의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는 그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원고들은 준비 서면의 진술을 통해 이러한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표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재소 특약은 소극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대법원은 상해사망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면책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자살은 극심한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연성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은 H와 깊이 사귀는 관계였으며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초음파 검사 이후 함께 술을 마셨고 귀가하는 것을 거부하자 H는 망인을 내버려 둔 채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망인은 택시를 타고 H 아파트 계단에서 술을 마셨고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올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보이며 H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이때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여 양성 반응이 나왔음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원치 않은 갑작스러운 임신과 H와의 관계 단절에 대한 극도의 불안 등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H와 몸싸움을 하며 매우 심하게 다툰 것으로 보이며 H가 망인의 물건을 현관문 쪽으로 던지며 망인을 밖으로 나가게 하자 망인은 갑자기 베란다 방충망 문을 열려고 하자 H가 막았고 이후 H가 계속 나가라고 하자 이에 망인은 수긍하였으며 H가 방심한 틈을 노려 망인은 다시 베란다 밖으로 투신하였습니다. 국가수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0%로서 중등도의 명등 상태에 해당하고, 평소 망인은 술을 많이 마시면 자해를 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H와의 관계단절, 예상치 못한 임신 등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다 정신병적인 명정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였고, 망인의 가족들과 앞으로 발생할 심각한 슬픔이나 평생 안고 갈 심리적 충격에 주변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심리적 공황 상태, 즉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과거로부터 기억되고 자동 반응적으로 보여왔던 자해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채 극도의 모면스럽고 격분된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극단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투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평소 만취 시의 자해 충동이 H와의 임신하였다고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 심한 몸싸움 등에 의해 촉발됨으로써 극도의 흥분과 심리적 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일으켜 정상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즉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우연한 상태에서 투신을 감행하였다고 보니 상당합니다. 이는 당해 약관상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급시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8라 78468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확인서에 망인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본 보험금 부지급에 동의하고 향후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고, 이에 원고가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까지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금지하는 부재소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 확인서에는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 A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부책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화해계약에서 원고 측은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 즉 고의적인 자살이 명백하여 면책에 해당한다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에 해당하여 민법 제109조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향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한다, 면책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은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이는 부동문자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피고가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일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은 무효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 사건 확인서 문헌에 의하면 면책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의 당해 면책에 대하여 이의나 소송을 향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손해사정 결과 서면에 불과하며 합의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국과수의 부검감정서 도달 시점과 경찰서의 내사 종결 시점 이전에 이 사건 확인서가 훨씬 이전에 작성되었음이 분명하여 망인의 사망 경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원고 A가 확정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의사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위 모든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될 것입니다. 반면에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합니다. 사례 첫 번째, 합의서 유효성 여부 관련 유사 사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음주명령 관련 자살 사례.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유사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